영상 제작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은 쉬운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왔고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제서 핫한 거예요. 예전부터 나왔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어라 이렇게 좀 쉬운 프로그램이 있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전부터 정말 영상이라는 제작을 하는 이 초창기부터 뭔가가 개발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상 제작에서 초창기 때 나온 것이 그냥 프리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도비사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즉 영상 제작할 때 사용되는 이 단순한 종이의 흐름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이 초창기의 프로그램의 시스템,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좀 까다롭다 보니까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요즘 여러분들이 좀 쉽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시다가 그냥 쉽게 작업하시다가 이 프리미어랄지 뭐 파이널 컷이랄지 뭐 다비치 리졸브로 오시면 그 개념부터가 이상하단 말이죠. 나는 한 2년 3년 동안 제작했는데 내 자신감을 가졌는데 뭔가 처음부터 다르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최종 출력 사이즈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출력 사이즈에 종이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Full HD 1920, 1080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로 놓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메이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남의 파일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소스를 구했는데 프로젝트 파일의 소스를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작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친구를 다룰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일을 반드시 다뤄주십시오. 내가 작업을 해놨으니까 필요한 뭐 글자랄지 필요한 이미지나 소스를 바꿔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력 사이즈가 언제 나오니가 경험이 없으시게 되게 되면 정말 불편하십니다. 정말 불편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요걸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한다. 우리가 지금 이 스타일입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든지 간에 출력 사이즈를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스 시퀀스를 생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요. 이게 거꾸로 가요. 이게 거꾸로 갑니다. 소스 시퀀스부터 작업을 해놓고 이 소스 시퀀스의 이 사이즈는 자유예요. 소스에 따라서 소스니까 소스에 관련된 부분의 사이즈랄지 뭐 하여튼 기타 등등 옵션을 작업을 해 놓고 이 친구가 이제 메인으로 오는 거죠. 우리 출력 사이즈로 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1번과 2번의 큰 유형을 잡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력 사이즈 부분을 미리 설정을 하고 내가 작업을 하다니까 소스 시퀀스가 필요하네 라고 하는 이 1번의 방식이 프리미엄. 얘가 프리미어고요. 소스 시퀀스를 막 만들어내고 내가 소스 다 만들었어 시퀀스로. 그러면 이걸 이제 영상으로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 메인 출력 사이즈인 풀 HD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 작업의 시스템이 보통은 FTP예요. 이 차이는 극명합니다. 프리미어는 소스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소스를 불러와서 편집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편집이 끝났으면 우리 수업하는 진행대로요. 이렇게 자막 작업을 한다든지 또는 화면 전환을 한다든지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FTP는 그렇지 않습니다. FTP는 일단 움직여 놓고 이 움직임을 영상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달라요.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프리미어는 영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겠다. 어떤 영상을 만들래? 그것은 이제 컨텐츠가 되는 거고 자유주제가 되는 거고. 근데 FTP는 그게 아니에요. 영상은 있어. 내가 덧붙일 영상 위에 덧붙일 작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요. 두 번째 차이점. 이 프리미어는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장면이 필요해. 그럼 촬영하면 되거든요. 소스를 확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FTP는요 그게 아니에요. 운전하는 장면이 필요해.
그러면 일러스트화가 됐든 사진이 됐든 뭐가 됐든 움직이지 않는 소스를 가지고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움직이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고 움직였던 종이가 덧붙여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죠. 샷. 샷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 샷이 이미 소스로 컨트롤 I로 하는 순간에 영상으로 불러가지고 이미지로 불러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FTP는 샷이 없는 거예요. 샷이 없고 이 샷을 스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종이가 먼저 있는 거예요. 얘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소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 방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출력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는, 왜 그러냐면 이게 프리미어가 첫 번째, 우리가, 그러니까 영상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 접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적인 FTP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내가 1번을 먼저 할 것인지 2번을 먼저 할 것인지에 따라서 뭔가 변화되는 건 없어요. 다만 시퀀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아야만 1번 방식이든 2번 방식이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우님도 오셨으니까 수업하겠습니다. 광우님 재빨리 수업 자료 다운받아요. 네. 자, 얘네들 수업 시퀀스로 가겠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는 메인 시퀀스, 출력되는 시퀀스에다가 작업을 했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소스 시퀀스부터 작업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프림에서 출력 사이즈, 즉 1920, 1980이 기본인데 출력 사이즈부터 하니 그 이유를 납득을 하셔야 오늘 수업에 이해가 되시는 거거든요. 소스 시퀀스부터 작업을 하고 한다는 거, 이걸 또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는 자체가 무식한 강좌거든요. 근데 납득이 돼야 수업의 진행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활용도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소스 시퀀스를 내가 생성해 이 자체를 이꼴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했던 마스터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주로 하는 게 웨딩 업체입니다. 웨딩 업체와 협업을 하고 있는 우리 그 있잖아요. 그 결혼식 동영상 또는 앨범 만드는 거. 이분들은 뭐 20개랄지 30개랄지 40개랄지 50개랄지 미리 마스터 형태를 만들어 놓고 고객님들이 찍은 영상만 바꿔 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액자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그 사진 액자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럼 선택만 하면 이미 작업이 돼 있는 거예요. 작업이 돼 있고 거기에다 끼워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아니까 그 가격이 저희는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반에 들인 비용에 그 친구를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려먹는 거죠. 한 번만 고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개월 좀 지나면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젊은 친구한테 말씀드릴 건데, 젊은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런 업체는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단타성, 즉 나를 한 뭐 6개월에지 1년간 쓰고 그 틀이 딱 정해지면 나를 이제 내보내는 거죠. 쓸모가 없으니 자기네들은 이거 끼워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틀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웨딩 업체는 취업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스튜디오는 취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요 틀이거든요. 시간 싸움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은 다르지만 일 패턴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도요, 웨딩 촬영도 똑같은 장소로 가요. 그리고 비슷한 취향대로 찍는단 말이죠. 그것을 이 틀에 끼워 넣어서 비싸게 이제 우리한테 요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패널부터 정리하죠. 수업 시퀀스, 작업 시퀀스 두 개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웁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자료예요. 컨트롤 I. 필름 효과예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사진 액자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만드시다든지 포토샵으로 또는 소스를 구하는 거거든요. 사진 액자예요. 사진 액자. 그것을
필름 이미지로 하겠습니다. 얘가 사진 액자. 사진 액자예요. 필름 이미지 선택. 열기.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최종적인 출력 사이즈와 출력 사이즈예요. 소스 간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한 것은 같아야 돼. 이 말은 틀린 말. 제가 그랬잖아요. 정답은 없다고. 근데 틀린 건 있거든요. 출력 사이즈와 소스 사이즈가 같아야 돼 라고 하는 말들을 강사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지네들도 작업을 해봤을 건데, 동향을 알 건데, 절대로 이상적인 부분은 소스가 커야 돼요. 지금 현재 출력 사이즈보다 소스가 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 사이즈는 점점점 커졌으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을 거거든요. 또는 동결되지 않아요. 똑같은 체제로 10년, 20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스가 커야 됩니다. 출력 사이즈가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예전에는 SD 형태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HD급으로 바뀌었거든요. 촬영 장비와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4:3 비율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16:9 비율이란 말이에요.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어요. 그럼 작업 형태도 그 모양으로 바꿔야 되죠. 명암 사이즈가 바뀌면, 명암에 유행하는 사이즈가 바뀌면 명암 사이즈의 우리 작업 사이즈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HD급에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 HD 16:9 비율에서 지금 현재 풀 HD. 그럼 얘만 사용하니 이미 4K는 대조가 됐단 말이죠. 4K가 대조가 되어 있으면 8K는 어느 순간 넘어갑니다. 8K로. 그 다음에 16K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웨딩 업체에서는 어떻게 해요? 웨딩 업체는 이것을 대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생에 한 번으로 촬영하는 부분이니까 풀 HD로 제작을 했다가 10년 후에는 풀 HD에서 4K 영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에는. 그러면 10년 후에 그 업체가 살아있으면 그 업체 가서 우리가 리마인드 웨딩을 하듯이 그리고 이걸 좀 영상을 좀 고화질로 좀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이걸로만 찍었으면 예를 들겠습니다. 요걸로 출력하니까 요걸로 찍었단 말이죠. 그러면 확대하면 깨지게 돼 있거든.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요걸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촬영은 이걸로 하되 풀 HD로 제작을 할 뿐이에요. 그리고 요걸 이제 뭐 보관을 한다든지 뭐 하겠죠. 좀 양심 있는 업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평생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을 더 이상 촬영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커졌네요. 프로그램이 좋아졌네요. 컴퓨터도 좋아졌네요. 그러면 풀 HD급을 4K로 또 고화질로 만들고 싶어. 어차피 내가 기술 가지고 있고 모든 소스가 다 있고 틀도 있단 말이에요. 풀 HD. 거기에 영상만 바꿔 끼면 될 거거든요. 작업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점점 커지니까.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내가 오라 고기 반찬이 나왔으니까 내가 동영상 찍어야 됐네. 이것도 풀 HD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 4K니 그게 아니고 얘는 일생에 정말 일생에 이 파일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에 마상이 깊게 생겨. 다시는 동영상 촬영할 수 없는데 이 동영상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이야 라고 하는 일생에 한번 이것은 4K예요. 자, 세계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매달 가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정기적으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세계 일주 한다는 소리는 일생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4K예요. 이건 무조건 4K. 근데 오늘 우리 집 화단에 꽃이 피었네. 이걸 사진도 찍고 동영상 찍고 싶네. 꽃은 내년도 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풀 HD. 즉, 이 영상을 다시 큰 대형 화면으로 바꾸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이 친구가 커야 돼요. 소스가. 나머지는요, 같거나 작으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산악회 가셨는데 기념으로 우리 동영상 찍자. 그거 없으면 상관없잖아요. 뭐 동영상 필요하면 또 가면 되죠. 그런 건 출력 사이즈보다 같게 찍어주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그 다음에 출력 사이즈가 좀 크더라. 그래도 좀 확대하고 좀 이번에는 내가 다음에 잘 만들어줄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출력 사이즈와 같거나 크거나 작더라. 그걸 지금 불러오신 거예요. 이 친구는 1380에 1080이거든요. 그럼 우리 출력 1920, 1080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자, 얘를 소스 시퀀스로 만들 거예요. 오늘 이후로 꼭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수업 시퀀스 있고 작업 시퀀스 있죠? 그렇죠? 여기에 얘 100%의 소스 시퀀스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똑같아요. 얘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휴지통 왼쪽에 있는 생성 아이콘을 드래그하면 소스 시퀀스가 만들어져요. 어도비사의 영상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일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콘에 드래그하게 되게 되면 소스의 종이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필름 이미지 그대로 생성 아이콘에 드래그. 그러면 여기에 필름 이미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소스 시퀀스. 그러니까 액자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진 액자. 자, 이 친구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는 틀은 대부분 움직이지 않거든요. 사진 액자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사용해요.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보통 동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5초짜리 동영상을 해봤자 5초밖에 못 보인단 말이죠. 하나의 소스에.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영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기획이라는 게 필수로 들어갑니다. 영상을 내가 집어넣을 거야. 이 틀 속에. 그럼 몇 개 집어넣을 건데, 뭐 5개, 10개, 20개. 그럼 하나의 영상당 얼마씩 보일래? 얼마씩 보일래? 10초씩 보일 거야. 그러면 이 틀의 사진 액자는 얼마의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할까요? 나는 2분의 전체 길이가 필요해. 그러면 이 친구를 마우스 우클릭 5초짜리니까 나 2분으로 만들게. 마우스 우클릭 여기입니다. 스피드 듀레이션. 스피드 듀레이션이에요. 자, 좌클릭. 그러면 얘 이미지죠. 이미지를 스피드 듀레이션이라는 이 메뉴를 사용할 때는 즉 움직이지 않는 듀레이션이 없는 친구는 반드시 여기에 링크를 깨야 돼요. 반드시 링크를 깹니다. 동영상과 사운드만 링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지되어 있는 친구는 스피드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냥 같은 장면이 150장으로 보일 뿐이에요. 근데 링크가 걸려있죠. 스피드가 없는데 스피드에 어떤 배속이 들어갔다 라고 할 때 그 소스에 대한 인식이 얘는 아주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링크를 깹니다. 링크를 반드시 깨요.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보여지는 시간이라는 건 있는 거거든요. 이뻐 죽겠네요.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이쁜 짓을 합시다. 듀레이션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큼 보일래? 얼마큼 보일래? 근데 얘는 5초죠. 5초인데 5.0이어야 되는데 한 프레임 지금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5초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4초 29프레임이에요. 5초가 아니라. 이건 드롭 방식, 즉 29.97과 30프레임을 얘가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5초라고 했으니까 얘가 5.0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5.0이어야 되는데 한 프레임을 덜 만들어요. 왜? 최종적인 러닝타임,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했을 때 이 친구를 드롭 방식이랄지 능력 방식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2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듀레이션의 파란색에다가 2점점을 입력합니다. 2점점. 이때는 조금 여유있게 모자라면 큰일 나지만 남으면 자르면 되거든요. 잘라서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이니까 초가 한 단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 올라가는 게 초예요. 그 다음에 100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분이죠. 그러니까 2점점이야. 점 2개. 단위가 2개야. 그리고 OK. 이렇게. 자, 원화 표시하면 이 친구는 2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10분이라고 하면 10점점 되겠죠.
10점점. 이 틀 속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틀 속에.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 시퀀스를 메인 시퀀스로 했죠, 지금. 지금까지 수업상에서 얘가 출력 사이즈야. 소스 시퀀스는 두 개가 있어요. 소스 시퀀스는 지금 첫 번째 소스 시퀀스가 나온 거예요. 필름 이미지가 소스 시퀀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신 소스 시퀀스는 내가 프로젝트 패널로 불러온 이 소스의 시퀀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내가 불러왔어. 아직 출력 사이즈,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수업 시퀀스는 안 들어갔지만 내가 방금 불러오신 그 소스로만 만든 시퀀스야. 그 소스 시퀀스가 이게 1번이에요. 얘가 1번. 이때는 계층 구조라는 게, 피라미드 구조라는 게, 사다리꼴이라는 그 구조가 아직 안 생긴 거예요. 그냥 독립적인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수업 시퀀스에 아직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 따로 나 따로 해요. 지금 독립적인 거예요. 나는 내 거야, 그냥. 내 원본 소스의 시퀀스야. 그러면 이 시퀀스 왜 만들었어? 사진 액자처럼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비디오 2번 트랙으로 올릴 거예요. 자, Alt 방향키 위. 한 트랙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틀 속에 뭘 집어넣을래? Ctrl I. 자, 이때는 보통 컬러 매트랄지 그걸 써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쓰시게 되게 되면 너무 좀 혼동돼서 우리는 지금 소스를 계속 불러와서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001이라고 하는 JPG 파일 보이시나요? 얘 선택 열기. 그러면 001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소스 불러오셨죠? 얘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필름 이미지는 사진 액자가 되는 거고, 이 사진 액자에 들어가는 건 요게 001이에요. 그래서 001을 비디오 1번 트랙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트리밍 합니다. 2분까지. 기존 러닝타임 우리가 필름 이미지로 맞추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사진 액자 속에 들어가. 그러면 이 친구 보십시오. 사진 액자는 1380이었는데 얘는 1920이잖아요. 크죠? 그러면 지금은 얘가 작업을 하는 종이니까 작업 종이에다 맞춰줘. 즉 작업 시퀀스에 맞춰줘. 그러니까 001번이 마우스 클릭 어떤 일이 있어도 얘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잃어버리시면 안 되셔요. 현재 내가 작업하는 시퀀스에 너가 딱 핏하게 맞춰줘. 그 비율에 맞춰줘.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두 번에 걸쳐서 할 거고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 수업합니다. 이것은 애프터 이펙트의 수업 시각과 똑같아요. 에펙의 수업을 지금 받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입니다. 자, 클릭. 그러면 요 글자가 조금 Alt 누른 채 뭐 1번 영상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친구가 조금 작아졌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하셨나요? 나름대로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나름대로 주저주저 떠들면서. 그러면 사진과 자, 액자 좀 여기 왼쪽에 있는 액자 오른쪽으로 좀 이동해봐봐. 그러면 사진만 이동해요? 액자만 이동해요? 사진과 액자가 같이 이동하죠. 이제 한 몸이죠. 그렇잖아요. 저 왼쪽에 걸려있는 사진 오른쪽으로 좀 옮겨봐봐. 그러면 사진만 옮기는 게 아니라 사진 액자를 옮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요소가 비디오 1번, 비디오 2번이에요. 얘는 이제 한 몸이어야 되죠. 그죠? 묶어서 하나 취급하는 게 뭐죠? 넥스트. 그러니까 얘네들 두 개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넥스트를 실행.
프리미어 강사는 이 수업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는 에펙 수업 안 하니까. 근데 에펙까지 같이 수업하는 프리미어 강사는요,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에펙에서 걔가 움직여버리니까 느낌을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개념 잡으셔야 돼요. 자, 넥스트. 이때 그동안은 넥스트 할 때 그냥 1 하십시오. 그냥 요대로 오케이 할게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스터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3자한테도 제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이 시퀀스 이름만 보고서도 이 시퀀스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사용 설명서를 내가 메모장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친구는 소스 바꾸기라고 써줘요. 소스 바꾸기. 얘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사진이 진짜는 아니잖아요. 나는 틀을 필름 이미지로 틀은 줬지만 이 밑에 있는 비디오 1번에 Alt를 누른 채 1번 영상을 넣어주세요를 사진 진짜 이미지 넣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동영상 넣을 것인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스를 바꾸는 시퀀스가 얘네들이야. 소스 변경 또는 뭐 소스 뭐 기타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건 이 시퀀스에서 소스를 바꿔줘.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1 보통은 이제 언더바 1번 쓰거든요. 언더바 1번 씁니다. 자, 이건 이래서 차근차근 조금씩 온 거예요. 우리 시퀀스에 대해서 넥스트를 하면 얘를 하면 이 친구가 녹색으로 묶여. 녹색 클립으로 묶여. 그 다음에 소스 바꾸기 언더바 1번이라고 하는 시퀀스가 여기에 생긴다. 이 두 가지는 외우시라고 했네요. 기억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그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소스 바꾸기 1과 소스 바꾸기 언더바 1 시퀀스가 여기 생겼네요. 이건 낯설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영상을 보이면 2분 보이는 거예요. 2분 보여요. 이런 간단한 작업을 굳이 마스터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 일은 없다는 거죠. 만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여러 개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틀 하나를 이제 여러 개 만들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순간에 필름 이미지 시퀀스죠? 얘 시퀀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시퀀스지 않습니까? 얘도 시퀀스죠. 시퀀스 속에 시퀀스가 들어갔죠? 이때부터 계층구조가 생깁니다. 이때부터가 계층구조가 생깁니다. 계층구조가 딱 생기는 순간에 이제 구조를 프리미어에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넥스트를 했으면 필름 이미지가 상위 시퀀스가 되는 거고, 이 하단에 소스 바꾸기 언더바 1번이 하위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시퀀스가 어떤 시퀀스가 사용하는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피라미드 구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심플해요. 상위와 하위를 나누는 것은 그 시퀀스가 어떤 시퀀스 속에 타임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현상을 계층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름 이미지라고 하는 이 시퀀스 타임라인이잖아요. 그렇죠? 타임라인이 있죠? 거기에 시퀀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조이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상위와 하위가 들어가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1번이라는 폴더와 2번이라는 폴더가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필름 이미지 시퀀스, 그걸 폴더. 얘는 소스 바꾸기 언더바 1번의 요소. 그런데 지금은 얘가 어디에 자동으로 넥스트 하면 자동으로 이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번을 상위 폴더,
2번을 하위 폴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것도 폴더가 폴더 속에 들어가면 상위와 하위로 나눠지듯이 지금 이 친구 또한 상위의 트랙에, 그러니까 타임라인에 이 조가 들어가 있죠. 이 순간에 상위와 하위로 나눠지는 거예요. 얘를 상위 시퀀스, 얘가 하위 시퀀스예요. 아직 메인 시퀀스는 우리는 만들어놨지만 이거 만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업자가 얘부터 작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FTP 방식. 근데 우리는 프리미어는 대부분 메인 시퀀스를 만들고 시작하거든요. 아직 사용하지 않아요.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한 10개를 할 거야, 20개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똑같은 틀을 사용할 거란 말이죠. 여기는 필름은 똑같아요. 얘는 똑같고 이 속에 들어가는 요소만 바꿔진단 말이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거니까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복사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이 개념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예요. 시퀀스를 복사할 거야. 오늘부터 개념 잡으세요. 얘도 시퀀스 클립이거든요. 녹색 얘 시퀀스인지 아시죠? 얘도 시퀀스예요. 다만 이걸 시퀀스로 하지 않고 그냥 클립이라고 하는 거죠. 타임라인에 올라와 있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얘는 진짜 시퀀스죠. 얘는 진짜 시퀀스죠. 시퀀스 아이콘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시퀀스를 복사하는 곳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패널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시퀀스를 나타내는 프로젝트 패널, 여기서 복사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복사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는 시퀀스로 복사가 됩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다른 시퀀스를 건드리지도 않고 다른 시퀀스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는 독립적인 시퀀스를 복사할 때는 반드시 프로젝트 패널에서 복사하십니다. 이 원칙은 아마 제가 다 모든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 똑같을 거예요. 화곡동이 겨울이면 종로도 겨울이라는 거죠. 인천공항도 겨울이에요. 제주도도 조금 따뜻하겠지만 그쪽도 겨울이고. 제가 다 사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어차피 시스템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타임라인에서 복사하면 얘도 시퀀스니까 여기서 복사하면 얘는 10개를 복사하든 20개를 복사하든 100개를 복사하든 얘는 일심동체예요. 똑같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었냐면 사진 액자를 508호 강의실에 앞뒤 좌우에 사진 액자 놨는데 사진 좀 바꿔볼까? 라고 했을 때 아무 쪽이나 앞쪽이든 옆쪽이든 뒤쪽이든 하나를 딱 바꾸는 순간에 나머지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나는 다른 액자를 손대지 않고 한쪽만 딱 바꿨는데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오른쪽 타임라인에서 복사하는 이유, 그게 아니라 앞에는 설악산의 봄, 왼쪽 사진 액자는 지리산의 봄, 오른쪽은 뭐 한라산의 봄, 저기 뒤쪽은 백두산의 봄. 이 사진 각자 달라. 액자에 끼워지는 사진이 각자 달라 라고 할 때는 여기서 복사, 왼쪽에서 복사는 개별적 독립적이고 오른쪽에 복사할 때는 시퀀스 복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업자 입장에서는 수정이라는 동작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작업이니까 하나를 바꾸면 다 바뀐다는 이 메리트를 우리 어떻게 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왼쪽에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복사할래? 타임라인에서 복사할래? 그러면 많은 비중이 이건 거예요. 그냥 나는 타임라인에서 미리 복사할게. 왜? 일심동체니까. 하나만 수정하면 나머지가 다 수정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 한두 개가 또 달라야 돼. 뒤에 있는 것만 지리산 걸로 바꾸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니? 푸티 대체. 그래서 오늘 푸티 대체도 배우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6개 이미지를 바꿀 거니까 6개를 복사하겠습니다. 자, Alt 드래그요. 이동 복사. 하나, V2에 왔죠? 둘, V3로 왔습니다. 셋, V4로 왔고요. 넷, V5, 다섯, V6. 만약에 10개다. 그럼 트랙이 이제 10개가 돼요. 자, 똑같은 거 복사했죠? 똑같은 거 복사했습니다. 한번 보죠. 우리가 1번이었거든요. 얘가 보이시나요? 번호 1번이에요. 하나 바꿔볼까요? 컨트롤 I. 002번 JPG 보이시나요? 002번 수업 자료. 자, 알겠습니다. 001번 1번 영상을 넣어주세요라고 하는 이 사진을 002번 JPG예요. 그러면 2번 영상을 넣어주세요로 바뀔 거거든요. 아무데나 진짜 6개 중에 일심동체니까 아무거나 맨 위에 거 해볼까요? 더블 클릭. 그러면 얘요. 사진은 V1이죠. V2는 필름이에요. Alt를 누른 채 1번 영상을 넣어주세요라고 보이는 이미지는 비디오 1번에 있습니다. 비디오 1번에는 뭐가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사이즈가 이 친구와 다르니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가 적용되어 있죠. 그죠? 보통은 소스를 바꿔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소스를 지우고 V1에 있는 친구를 지우고 002번을 비디오 1번 트랙에다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두 가지가 작업되어 있어요. 스케일이 1920에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에서 1380으로 우리가 바꿨죠. 그 다음 또 뭐 있죠? 5초짜리를 듀레이션 5초짜리를 2분으로 바꿨죠. 지금 그 작업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여기가 원본인데 원본에서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 요게 지금 우리가 실행한 작업이란 말이에요. 이 작업은 그대로 두고 너 1380을 아니 1920을 1380으로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했어. 그 다음에 5초짜리 2분으로 했어. 또 여기다가 뭐 이펙트를 줬어. 또 여기다가 모션을 줬어. 또 여기다가 보정을 했어. 기타 등등 모든 작업. 그 작업은 그대로 두고 소스만 작업은 유지. 너한테 했던 작업은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에 소스는 바꿀 거야. 소스만 바꾸기 할 거야. 얘를 푸티지 대체라고 해요. 푸티지 대체 기본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영상 제작하시면서 푸티지 대체 못하시지 않습니까? 또는 모션 하면서 푸티지 대체 못하시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똑같은 작업을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마스터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시는 뭐 작든지 크든지 마스터 프로젝트 파일을 만드는 법을 모르시게 되게 되면 자 1번 똑같은 작업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제일 3자가 우리들한테 편하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일 자체를 이용 못하십니다. 그 출발선이 시퀀스를 이해하는 거거든. 그 출발선이. 자 먼저요, 새로운 개념이죠. 푸티 대체. 푸티 대체는 기존 소스에 내가 작업을 해놨다. 그 작업은 유지시켜. 그대로 유지시켜. 대신에 소스만 바꿀 거야. 우리로 말하면 1380으로 내가 사이즈 바꿔놨다. 2분으로 듀레이션 바꿔놨다. 이거 그대로 유지. 다만 001 JPG에서 002 JPG로 소스만 바꿔줘. 아셨나요? 이게 푸티 대체. 그럼 바꿀 게 누구예요? 얘를 바꿀 거죠. 001. 001 바꿀 거잖아요. 누구로 바꿀 거예요? 002로 바꿀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선택해 줘야 되죠. 풀이면은 001 V1에 있는 친구를 선택 안 해도 푸티지가 돼요.
푸티지가 됩니다. 얘만 선택해도 푸티지가 돼요. 에펙에서는 양쪽 다 선택하시면 돼요.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양쪽 다 너가 사라질 친구야, 너가 들어올 친구야, 양쪽을 선택해 줘야 돼요. 그러면 프리미에서는 한쪽 바뀌어질 친구만 드래그 하면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 방식도 똑같이 적용한단 말이죠. 두 개 선택. 그럼 따로따로 배우실 건가요? 프리미어는 이 방식, 에펙에서는 에펙을 왔으니까 이제 새로운 방식이에요 라고 하실 건가요? 에펙 방식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 양쪽 다 선택.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도 이 방식으로 사용되는 거고, 두 번째요. 적용하는데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너가 바뀔 친구는 너야. V1 선택. 너가 바뀌어야 돼. V1 선택. 뭘로 바뀌니? 002로 바뀔 거야. 너로 바뀔 거야. 두 개 선택. 프리미어나 에펙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두 개 선택. 그 다음에 푸티지 대체는 우리 클리핑 마스크 어떻게 해요? 실행만 하면 되잖아요. 클리핑 마스크는 실행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돼요? 링크로 마무리만 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는 쉽습니다라고 했어요. 컨트롤 알트 G.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어도비사의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푸티지 대체는 이 쉬운 걸 개념 못 잡았어. 그러면 암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지금 월요일 멍한 정신이야. 푸티지 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푸티지 대체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간단하니까. 알트 누르시고 드래그로 해서 덮으시고 제 입에서 앞으로 푸티지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알트 드래그 한다. 개념은 못 잡아도 동작은 할 수 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002 선택하셨나요? 알트 누르고 드래그 어디로요? 비디오 1번 클립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비디오 1번 트랙이에요. 여기 클립 비디오 1번 클립 여기다가 겹쳐 두시는 거예요. 알트 누르고 002번을 V1에 있는 클립에다가 겹쳐두고 마우스부터 떼십니다. 알트부터 떼시고 그 다음에 알트 떼시는 거죠. 컬러 바뀌었죠? 보이는 내용 바뀌었나요? 2초 전에 아니 2분이잖아요. 원래는 1초 내용 오리지널 움직이다는 건 5초로 들어온 건데 2분으로 얘가 작업이 돼 있으니까 2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해 보시겠습니다. 스케일 플랫 사이즈 G가 저절로 작동되고 있잖아요. 작업은 그대로 둔다는 거죠. 작업은 그대로 둔다. 이게 푸티드. 개념 못 잡아도 알트 드래그를 해서 푸티드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6개 중에서 하나를 바꾼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일심동체잖아요. 타임라인. 그러면 작업이 끝난 친구는 얘를 닫습니다. 자, 간단한 수업 하는데 벌써 4개가 나오죠. 지금 간단한 수업이거든요. 진짜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개념 설명해놓고. 그러면 6개면 2번, 3번, 4번, 5번, 6번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부족하다는 거. 얘도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작업이 끝난 친구는 닫습니다. 여기 X 표시를 눌러서 너 작업 끝났어. 그래서 닫아요. X 표시로. 그러면 여기 위에 거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럼 비디오 1번 트랙부터 비디오 5번 트랙은 건들지도 않았죠.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면 눈을 끄겠습니다. 눈 끌게요. 확인만 하고 쉬겠습니다. 비디오 6번에 눈 꺼보세요. 그럼 비디오 5번 보이시나요? 5번 바뀐 거 보이시나요? 5번 눈 끕니다. 4번 바뀐 거 보이시죠? 4번 눈 끕니다. 3번 바뀐 거 4번 바뀐 거 보이시죠? 3번 끕니다. 2번 끕니다. 다 바뀌었죠? 얘가 일심동체예요. 얘가 일심동체. 이 개념 꼭 기억하셔요. 타임라인 패널에서 시퀀스를 복사해버리면 그건 일심동체야.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뀌어. 하나를 수정하면 이 시퀀스에서 하나를 수정하면 나머지 시퀀스 내용도 한꺼번에 다 바뀌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눈을 다 켜겠습니다. 6번까지. 6번까지요. 자, 저장하고 쉬겠습니다.